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살면서 느끼는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돈이 모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건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돈이 90% 이상이 전부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돈 얘기하고 돈을 강조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싫어하는 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난 역으로 묻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본인이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본인이 만약에 잘 살았으면. 저는 막 그렇게 좀 감성적인 메시지를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잘 안 하고요. 네. 왜냐, 나이 먹어보니까 그런 감성적인 메시지가 살아가는데 단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피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좀 안 해요. 그거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뭐 이건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힘든 이유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빚이 있는데 빚 갚기 힘들고,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게 쉽지 않고, 다 그런 문제죠, 여러분. 보통 살기 힘들다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왜냐?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능력이 좋은 사람과 능력이 낮은 사람의 편차가 분명히 발생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소수고 능력이 고만고만한 사람, 그 못한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자본에 대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도 맞아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격차나 이 삶의 질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는 원래 돈이 없고 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나 같은 사람은 돈 벌 필요가 없다. 뭐 나 같은 사람은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돈을 악착같이 안 모읍니다. 여러분, 일반 서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대단할 거 없고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살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가림을 잘해야 되고, 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미리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어떤 문제 같은 것도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돈이 많으면 웬만하면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공연 같은 것들은 해결이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먹으면서 돈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이건 남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더 많이 느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 돈이 아프고 더 많이 받거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이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못 모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생계에 대한 불안을 남자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확실히.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제 돈이 없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아집니다. 이게. 특히나 나이 먹을수록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나이 먹었다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집을 어느 정도 소유한 사람과 월세 사고 있는 사람의 어떤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신축이 아니라 좋고, 뭐 꼭 비싼 동네가 아니라 좋으니까 그래도 내 보금자리 하나는 마련해야 된다고. 뭐 정말 돈이 많이 없으면 그냥 변두리 빌라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변두리 빌라 뭐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있는 거 한 18평 19평짜리 그 정도면 1억 내외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이 아닌 이상은. 뭐 빌라 살면 뭐 좀 불편한 게 많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투자 가치 떨어지네. 대신에 내 집 사면 오래 살 수 있잖아, 여러분. 맞잖아, 여러분.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쭉 살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데,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으면 우리가 여기저기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나이 먹으면 정착을 해야 돼. 근데 정착하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떠들이 살게 됩니다. 젊을 때 우리가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여기 살고 저기 살고 하지만 나이 먹어서 집도 없이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전월세는 많이 올라갑니다. 전세는 앞으로 매물이 많이 없을 테고 왜냐면 전세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전세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월세를 몰리고 있고 월세는 지금 어디든지 수요가 많습니다. 굳이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시도 월세 수요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세 뭐 서울 같은 경우 60, 70 하는데 이제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세가 싼 편입니다. 싼 편인데 우리나라도 점점 올라갈 겁니다. 도쿄만큼 올라갈 거예요. 도쿄는 기본 100이거든요. 100. 우리나라 도쿄보다는 이제 월세가 싸거든요. 서울이.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많이 벌지 못하는데 월세로 막 상당 부분 돈이 나가. 그러면 이제 뭐 저축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당장 생계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뭐 내가 지금 월세 밀리고 하면 집주인이 봐줍니까? 방 빼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있잖아요. 굳이 지방이라 하더라도 내 집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 집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나이 먹어서. 뭐 지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차피 월세로 평생 살 거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죠. 월세로 평생 살겠다는 얘기는 난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을 악착같이 많이 번다거나 저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나는 월세 사는 걸로 그냥 한 달에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걸 살겠다는 건데 그게 말 그대로 근근히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물가 올라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잘 모으셔가지고 나이 먹어서는 좀 안정된 삶을 좀 구축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뭐 여러분들 구축 아파트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축 아파트 빌라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투자의 관점을 보니까 막 빌라 안 좋다 하고 뭐 구축 아파트 투자 가치 없다고 하지만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사는 데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뭐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축도 이제 하자가 많기 때문에. 예. 입주하고 나서 이제 하자 문제 때문에 시달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엉터리를 지어가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소득순입니다. 현실이니까요. 건강도 소득이 따라줘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도 잘 지키고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예, 좀 안타깝지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소득순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돈 많이 번다고 다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뭐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지병을 앓고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업무량과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돈이 많이 벌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월 1,000만 원 벌면 뭐 월세 한 150만 나가도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좀 차 한 대 끌어도 되잖아. 그리고 밥 같은 거 막 나가서 사 먹어도 되죠. 그래도 문제가 없지. 한 1,000만 원 버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 떼고 1,000만 원이면 연봉 세전 연봉 1억 7천만 원 되는데 그 정도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한 3% 내외거든요. 3% 내외입니다. 거의 없다 보면 되네. 공무원은 거의 장차관 정도 돼야 그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안에서는 뭐 장차관 해봐야 뭐 몇만 명 중에 한두 명이잖아. 공무원들 중에. 그 조직이 수장이잖아요. 수장 아닌 이상 그 돈 못 만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행복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불행의 요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행복을 정의하는 관점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냐면 불행하지 않는 거, 불편하지 않는 거, 걱정이 없는 거, 불안함이 없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가 다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거,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 행복은 정답이 없고 주관적인 거니까. 제 개인적인 행복 기준은 그런 겁니다. 살면서 뭔가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힘든 일이 생겨도 막을 수 있는 거. 보통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다 돈이 주는,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행할 수 있는 요소를 돈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할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소득이 많으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이제 미래에 돈이 없을 거란 부담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살면서 발생한 여러 돈 문제가 있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춤을 메꿀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뭐 사람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은 소수이다. 이 말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행복을 지키기 힘들어요. 행복을.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삶이 불안하잖아. 삶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 불행의 요소가 많아지죠. 일단 소득이 적으면 뭐 대출 빚을 못 갚게 되고, 대출 빚을 못 갚으면 압박을 받고, 돈을 못 벌면 이제 제때 뭐 세금이나 생활비 내기가 버거워지고, 그리고 매달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삶이 염색이잖아. 근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소득이 높아야 되고 여러분 자산도 많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